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민입니다.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칼을 뽑았습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쿠팡 영업정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김범석 의장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청문회도 안 나오고 제대로 배상책도 안 나오고 갈수록 국민들 분노가 쌓이는 상황이죠. 벌금인 과징금이나 징벌 배상 수준을 넘어 아예 쿠팡 영업정지까지 검토에 나선 건데요. 실제로 쿠팡을 당분간 이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걸까요? 첫 소식 여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서 미온적 대응을 했다며 오늘 쿠팡 사태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보고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과기부를 비롯해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에서는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제재 방안도 논의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상향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하고 이제 현장 조사도 이제 나가서. 공정위가 쿠팡의 영업정지를 하려면 정보 유출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자의 대응이 미흡했으며 공정위 시정 조치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연석 청문회를 개최해 끝까지 쿠팡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제재에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방안과 수단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와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공유받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쿠팡이 미국에 올린 공시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중요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쓰여 있는데요. 어제 분명히 우리 청문회에선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대부분 한국인인데 미국에선 사실대로 쓰고 정작 우리나라에선 대충 넘어가려 한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옵니다. 정원인 기자입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가 청문회를 앞둔 현지 시각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올린 공시입니다. 중요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쿠팡 청문회에서 이번 유출은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 i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미국 상장 기업의 경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나흘 안에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2주 넘게 지난 뒤에야 공시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사고로 인해 쿠팡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뒤늦게 SEC에 공시를 올린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미국 내 주주들의 집단 소송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공시는 해놓으면 공시 의무를 했다는 거니까 투자자 집단 소송을 조금 이제 그라운드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 로펌들은 주주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이 쿠팡 외국인 대표 어제 청문회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하니 개인정보라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고객 전화번호는 유출이 됐는데 본인 번호만 소중하냐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그보다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법상 안 된다는 건데요. 내내 미국 법을 들어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분리하면 한국법 찾냐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미기 기자입니다. 쿠팡의 외국인 임시대표 해럴드 로저스는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미국 법으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n the United States would not be a violation of law. This cybersecurity incident in and of itself would not violate U.S. privacy law. 하지만 필요할 땐 한국 법을 내세웠습니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 사는 집 주소, 제 눈 똑바로 보고 답변하세요. I don't believe I'm allowed to disclose that publicly as part of the Korean law. 대한민국 국민들 3,370만 명,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번호, 내 아파트 비밀 공동번호, 비밀번호 다 나갔어요. 다 유출됐어요.
이거는 중대하지 않습니까? 두 외국인 대표는 할 줄 아는 한국말이 없다며 청문회 내내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김범석 증인에게 사과하라고 메일 보낼 생각이 없다 이거죠? Sorry, send him an email asking him to apologize. 지금 시간 뺏으려고 세우세요. I believe that it is my duty to apologize. 이건 무슨 마피아 집단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추가 청문회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국정조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송곳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해 콩GPT라는 별칭을 얻으며 대통령실 극찬을 받았던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근데 알고 보니 그때 답변이 틀렸다고 합니다. 장관이 직접 바로잡았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명쾌한 답변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AI처럼 정확한 수치를 바로 답하는 전문성으로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막힘없는 답변으로 콩GPT라는 별칭을 얻으며 차관 발탁설까지 나왔던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하지만 6일이 지나 송미령 장관이 답변에 오류가 있었다고 직접 정정에 나섰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만 3천 톤이라고 답했지만 콩 생산량은 실제로는 16에서 17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거는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용은 난 GMO입니다. 지난해 체유용 대두 수입량은 100만 톤이 아닌 91만 톤. 식용은 전부 비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답했지만 옥수수유나 전분당 시럽 일부에 유전자 변형식품이 사용될 수 있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송 장관은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입장 낼 일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안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콩GPT 국장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일단은 변상문 국장은요, 농식품부에서 먹거리 정책을 총괄하는 1급 식량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의 폭풍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해서 전 정부에서 유임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송 장관도 답변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변 국장이 정말 챗 GPT처럼 답변 술술 내놓은 바로 이 장면 때문에 화제를 모았죠.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예. 모르시면 나중에. 식량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장관이 좀 머뭇거리니까 딱 들어와서 진짜 답변을 촥 하는데 저게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들어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 답변이 이제 틀렸다는 겁니다. 올해 콩 생산량과 또 유전자 조작 그 GMO 콩 수입량은 수치가 틀려서 바로잡았고요. 변 국장이 또 수입되는 뭐 식용옥수수 관련해서는 모두 비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했는데 시럽 등 일부는 유전자 변형식품이 사용된다고 바로잡은 겁니다. 전문가인데 어쩌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일단은요, 저희도 이제 변 국장한테 연락해서 직접 그 이유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들 좀 복수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움을 드러내더라고요. 동기 중에 가장 빨리 국장으로 승진할 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생방송 중에 장관을 도우려다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송 장관은 이렇게 대신 해명을 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시나리오 없는 생중계의 긴장감 속에 책임감으로 답변하다가 잘못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바로 잡으면 바로 잡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뭐 6일이나 지나서 바로 잡습니까? 일단은
챗 GPT 국정 화제성이 너무 커버리니까 지금 좀 뒤늦게 수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요, 변 국장을 업무보고 모범 사례로 꼽은 데다가 차관 발탁설까지 나왔잖아요. 사실 업무보고 이후에 일부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변 국장의 답변 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 보고가 틀린 줄도 모르고 대통령이 칭찬했다는 것이냐면서 그 비판의 화살이 대통령까지 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송 장관이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어제 오늘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뭐라고 그래요? 칭찬까지 했는데요. 잘했다고. 일단은 대통령실이 입장 낼 일은 아니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더 듣지는 못했는데요. 야당은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업무보고가 대통령이 부처와 공공기관장 잡는 잡돌이 쇼처럼 생중계되면서 실수와 혼란이 빚어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논란이 빚어진 이후에 관과 분위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역시 공식 석상에서는 책 잡히지 않게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업무보고는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생방송 통해서 또 두각, 능력 나타낼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도 있었는데 오히려 좀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는 형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 3명이 한자리에서 나란히 포착됐습니다. 통일교 유관단체가 연 행사였는데요.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행사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IAPP의 2018년 행사 모습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무대 위에 올랐는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이 보입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야당 정치인들 사진에는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3명이 통일교 관련 단체 행사에서 한자리에 모였던 겁니다. 이 행사는 경찰이 금품 전달을 의심하는 시기인 2018년에 열렸는데 행사에선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통일교 관계자는 당시 언론을 통해 토론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피스로드 프로젝트 협약 체결 등을 제안했다며 국회에서 이런 토론이 이어지고 선언문도 채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APP 한국 의장을 지낸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산하단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근데 나는 의장 한 걸 모르거든요. 저는 IAPP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국회의원 연맹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단체 가입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입을 했고. 김 전 의원과 전 전 장관 측은 초청을 받은 행사라 의례적으로 참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내일 전재수 의원 소환으로 정치인 수사도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루 앞둔 오늘 경찰이 통일교 실세이자 한학자 총재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이 직접 보고한 인물인 만큼 로비 과정에 한 총재가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중년 여성. 한학자 통일교 총재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정모 씨입니다. 280억 원 정치권 로비 맞습니까? 정 씨는 지난해 12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아내에게 이재명 대표의 멘토인 A 장관과 연을 만들었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인물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정치권 금품 로비 여부와 이 과정에 한 총재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 씨는 한 총재는 전혀 몰랐고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한 총재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핵심 인물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느냐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그런데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누가 수사하는 걸까요?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고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틀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민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피고발 대상에 파견검사가 들어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공수처는 이틀째 검토 중이란 말만 반복 중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범이면 수사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특별검사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입건이나 수사팀을 배당한 뒤 다시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민특검 관련 고발 사건을 서로 미루다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하나로 합쳐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시키겠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대전, 충남을 콕 집어서 그것도 지방선거 전에 서둘러 통합을 마무리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대전과 충남 통합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 물꼬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새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게 실질적 조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 구상의 첫 출발점으로 대전과 충남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입니다. 주목되는 건 통합 시기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대신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장 1명을 뽑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선거 후 추진하면 두 사람 중 하나는 사퇴해야 한다며 그래서 그 전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은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이었던 이슈입니다.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합시장에 인지도 갖춘 인물을 내세우고 그 바람으로 충청을 휩쓸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2월까지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에 합의한 만큼 법만 통과되면 통합은 현실이 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합쳐지면 관심은 커집니다. 초대 대전 충남특별시장. 되는 순간 충청 맹주가 되는 거니까요. 여권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설이 급부상했고 국민의힘 쪽은 현역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중 한 명만 나올 수 있겠죠. 이들의 생각을 남용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당장 여권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설이 급부상했습니다. 충남 아산 출생인 강 실장은 아산에서만 내리 3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종 방문 때도 차출설이 불거졌었는데 더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야? 한 여권 관계자는 통합 드라이브를 끌고 갈 리더십, 자연스레 강 실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현역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중 한 명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김 지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통합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이 더 중요하단 겁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충청 미래가 더 중요하다며 더 적합한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약 70만 명이 많은 충남 후보가 더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전 충남이 합쳐질 경우 자타공인 충청 맹주를 뽑게 돼 선거전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이 러브샷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 뭔가 함께 움직이는 걸까요? 성혜란 기자입니다. 내년 선거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영입해서 모셔오고 사람을 찾아내고 하나로 뭉쳐야지만 이기겠죠. 손을 맞잡고 서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 우리는 러브샷으로 이어집니다.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모임에 각각 권유를 받아 참석하면서 조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장관은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며 자른다고 할 게 아니라 영입해야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에 나선 장동혁 지도부를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면회를 간다든가 김현지, 김남국 이슈가 팡 터졌는데 갑자기 윤호개인 계몽령 같은 메시지를 내서 이걸 확 덮어버린다든가 결국은 퇴행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한동훈, 김문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고 보수 정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판단하고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게. 조국 혁신당 대표는 장동혁, 나경원과 비교하며 난형난제라고 깎아내렸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충격적이라며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를 한 당을 향해 당 우습게 만들지 말고 나를 찍어내라고 했습니다. 친한계의 총반격 속에 당 지도부는 당원 게시판 조사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 지난 대선 경선 패배 이후 당내 비판을 자제해왔던 한동훈 전 대표가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공고에 반발하며 총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 전 최고위원 역시 목표는 한 전 대표고 나는 징검다리라며 굴하거나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징계 대상이 될 거예요. 친한계를 찍어내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하지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성경을 인용해 가해자에게는 확실한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며 정의는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 추가 징계나 당원 게시판 징계를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장동혁 지도부 관계자도 김 전 최고위원 징계를 최종 결정할 윤리위원장 인선 작업이 마무리 중이라며 당무감사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법원이 내란 재판부 설치를 수용하는 하지만 전제 조건을 단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체 예규로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23일 예정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법으로 확실히 하겠다고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여당은 오는 23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맡게 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외부 인사는 제외하고 판사만으로 꾸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해 여당이 수정안으로 한 발 물러서자 대법원도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해 전담 재판부 설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외환, 반란죄 사건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사건을 맡기지 않고 집중 심리케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 배정은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위헌 소송이 제기돼 오히려 신속한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내란 혐의 재판의 2심부터 이 예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원행정처 측은 배당의 무작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스스로 전담재판부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계엄에 가담을 했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례 항명을 했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그래도 경찰 투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 1년여 만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는 경찰의 국회 출입문 봉쇄는 우발 상황 대비용이란 조 청장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피청구인에게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 청장은 대통령에게 3차례 항명했다고 호소했지만 현재는 군의 지원 요청 승인과 선관위 진입 협조 등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유연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30년 넘게 근무한 조 청장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경찰의 임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자,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기억나십니까? 송영길 당시 후보가 민주당 당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의혹. 자,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정근 녹취록도 있었죠. 그런데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이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허종식 의원, 임종성, 윤관석 전 의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윤 전 의원이 다른 두 의원에게 송영길 후보 당대표 당선을 도우려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게 기소 내용인데 1심은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목소리가 담긴 전화통화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를 유무죄 판단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검찰이 이정근 씨에게 별도 사건으로 이미 제출받은 녹취록을 이 사건 증거로 사용하는 건 위법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 성격이었습니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 아닌가.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인입니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40m 길이의 철근이 추락했습니다.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 현장, 지난 4월에는 광명 구간에서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 ENC가 시공하던 곳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남성 작업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공사 현장인 지하 터널에는 추락한 철근 구조물에 트럭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2분쯤 신안산선 여의도역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은 지하 70m 현장에서 터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는데 고정돼 있던 40m 길이 철근이 떨어지면서 콘크리트 타설 차량과 운전자 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고 60대 남성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쿵쿵 소리가 나니까 쿵쿵 갑자기 나는 떨어지길 몰랐어. 공사 감리단 측은 철근 추락에 대비한 수차례 시험에서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한 1m 간격으로 충충이 박아서 매달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고 위험은 없었습니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 당시 시공사였던 포스코 ENC입니다. 송치영 포스코 ENC 사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사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서울 잠실대교 남단 도로공사 현장에선 대형 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60대 작업자가 매몰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커다란 기중기로 고꾸라진 크레인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출동한 경찰차와 구급차가 일렬로 서 있고 다른 차량들의 진입을 통제합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잠실대교 남단 도로공사 현장에서 27톤 크레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 심정지 상태로 파악된 걸로 전해집니다. 아마 심정지 상태였을 거예요. 크레인 같은 거 불러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매몰된 작업자는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 개선을 위한 도로공사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크레인이 쓰러진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여파로 잠실대교 주변 올림픽대로에서 극심한 퇴근길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연말 연시 모임 많아지는 시기인데 과도한 음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년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70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린 후 비틀대다 도로로 넘어졌는데요. 달려오던 뒷차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멈춰선 택시에서 남성이 내립니다. 연신 비틀대며 뒷걸음치더니 도로에 쓰러집니다. 얼마 후 SUV가 지나가고 남성이 쓰고 있던 모자가 도로에 나뒹굽니다. 남성은 70대 A씨. 도로에 쓰러진 상태로 SUV에 치였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송년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리다 도로에 쓰러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밤이라 안 보이잖아. 앞도 넘어가 버렸으니까. 20대 SUV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본인은 이제 전혀 못 봤다, 안 보인다라고 진술하죠. 속도 자체도 그 차량이 그렇게 과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걸로.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늘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KT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대기업을 겨냥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새 동일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번번이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현장 혼란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와 수색견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엔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고객센터를 통해 카카오 제주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온 겁니다. 직원 100여 명이 대피했고 1시간가량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이 협박글에 거론된 네이버 본사와 카카오 판교 아지트도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네이버는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사무실 남아있는 분들은 재택으로 지금 전환하시라고 안내방송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밖에 KT 분당 사옥엔 사제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카카오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을 겨냥한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박글을 쓴 작성자는 자신을 고교 중퇴생과 중학생 등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경찰은 실제 인물 명의를 도용해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강북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북을 관통하는 내부 순환도로와 북부 간선도로를 없애고 지하 고속화 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들어봤는데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형 고가도로를 드러냅니다. 환해졌죠?
서울시는 강북을 관통하는 내부 순환도로와 북부 간선도로를 없애고 지하 고속화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닌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는 결정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강북의 변화가 곧 서울의 발전입니다. 공사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성산 IC부터 신내 IC까지 20.5km 구간을 먼저 시작하고 하월곡 분기점부터 성동 분기점까지 6.5km 구간을 2단계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마다 지하의 왕복 6차로 고속화도로를 먼저 짓는 게 핵심입니다. 도로 공사를 마친 후엔 고가도로 철거에 돌입하는데요. 지금은 이 다리 기둥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도 차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가도로를 없애면 지금보다 최대 2개 차로는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도로 확충과 함께 홍제천, 묵동천 등 인근 하천도 재정비합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사고 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막혀. 도로 넓히면 좋지 뭐 위에 이거 없으면 시원하고 좋지. 지하로 빼면 좋기는 좋지만 거의 어느 세월에 기다려. 서울시는 2030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1단계 사업을 2037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에 드는 비용은 약 3조 4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 개발 또 있죠. 마지막 대규모 부지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인데요. 국토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각종 사업마다 건건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땅이 이어진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로 업무와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부지가 헐값에 매각되면 안 된다며 절차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소유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는 국토부 검토, 국무회의 보고와 의결,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산 정비창 개발 속도전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은 사업 규모를 두고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0,000 가구 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갑자기 공급을 확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강버스 운영을 두고 정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묘 일대 재개발을 놓고도 정부는 문화유산 보존을, 서울시는 도심 정비 필요성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며 두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자 정부, 기업에는 갖고 있는 달러 써라. 은행에는 달러 쌓아두지 마라.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증권사도 압박했습니다. 해외 투자 부추기지 말라고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증권사 앱을 켜면 나오는 해외 주식 광고입니다. 금융당국과 간담회 직후 해외 주식 상위 4개 증권사들은 이런 마케팅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고환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지만 환율을 의식한 당국의 압박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도 국내 7대 대기업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기업의 달러 자산을 원화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달러를 보유하는 분들이 이걸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시장에 좀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지까지 다양하게. 예, 알겠습니다. 외환 규제도 전격 완화했습니다. 외환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은행에 필요 이상으로 달러를 보유하도록 했던 규제를 풀어 묶여있던 달러를 외환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외국계 은행이 본사에서 달러를 들여올 수 있는 한도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 투자 편의도 제공합니다. 규제를 좀 완화해 주면 그래도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정부의 각종 대응 체계도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470원 후반대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 쓰려면 컵값 따로 내야 합니다.
100원에서 200원 사이로 부과하는 걸 검토 중인데요. 그동안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많았는데 이번엔 효과가 있을까요? 김동아 기자가 시민과 자영업자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 컵을 돈 내고 사게 하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컵에 값을 매겨 개인 컵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컵값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돼 최저금액은 100원에서 200원 사이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확대가 보류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예 이 제도를 없애고 컵 따로 계산을 추진하는 겁니다.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원래 그 가격에 잔 가격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가지고. 매일 마시다 보니까 그게 100원, 200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쌓이게 되면 좀 무시 못할 가격이 되지 않을까.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한숨입니다. 저희는 완전 테이프업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딴 데로 다른 거 가서 매겨식을 할 수도 있어요. 고객은 무조건 싫어하지. 좋을 걸 하나도 없어. 왜 기후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해 2027년부터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소비자와도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밤중에 예정이 없던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요즘 지지율이 떨어져서 고전하고 있는데요. 18분 동안의 담화, 반전을 꾀할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이솔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9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생방송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고물가 등 경제 문제가 전 정부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Good evening, America. 11 months ago, I inherited a mess. When I took office, inflation was the worst in 48 years. 18분간의 연설에서 전임자인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름만 7번이나 거론했습니다.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under Biden,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did. 그러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에 물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노동자 임금도 오르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There are more people working today than at any time in American history. 감세 정책으로 내년에는 가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관세로 유치한 투자금을 활용해 미군 장병 145만 명에게 우리 돈 약 260만 원씩의 전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 수준인 36%까지 떨어진 가운데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 반전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 이 백악관 복도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 초상화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뭐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본인 평가를 써놓은 건데요. 자, 악플과 조롱 수준입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클린턴 전 대통령 초상화 밑에 부인 힐러리는 트럼프에게 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오바마 전 대통령 밑에 뭐라고 썼을까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금색 액자 속에 전직 대통령들의 얼굴이 걸려있는 미 백악관 웨스트윙 통로입니다. 사진 아래 대통령의 업적을 기록한 명판이 새로 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악플 수준의 조롱과 비방이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분열을 초래한 정치적 인물이라며 인종뿐 아니라 오바마 케어 같은 건강보험 개혁이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의 성과가 공화당 덕분이라고 한 뒤 2016년 대선을 언급하며 부인 힐러리는 트럼프에게 졌다고 조롱했습니다. 악평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초상화 대신 자동 서명기계, 일명 오토펜 사진을 걸어둔 바 있는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선 파멸로 몰고 간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자신에게는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 암살 시도까지 이겨내고 재선에 성공했다 등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통합의 상징인 백악관 복도가 트럼프식 전투 정치의 전시장으로 바뀌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 압박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번엔 첨단 상륙함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지난해 발사한 ICBM 장면을 새로 편집해 공개한 점인데요. 이건 미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란 분석도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갑판 위에 있던 헬기가 날아오르고 조종실 발사 버튼을 누르자 한 포가 불을 뿜습니다. 발사된 한 포는 해안가 표적에 명중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중국군이 장갑차 50대와 병력 1000여 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첨단 상륙함 룽우산호의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대만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5, 4, 3, 2, 1, 제로바사! 오늘은 로켓군 부대 훈련 영상도 공개했는데 특히 지난해 9월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 모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당시 중국은 사거리 12,000km 이상으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미국이 대만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자폭 드론 등 사상 최대 규모인 우리 돈 약 16조 원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만과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겨냥한 무력 시위를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日本右翼势力是炮制伪叙事的惯犯.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우익 세력에 휘둘려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유물과 미술품이 미국 워싱턴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겸재 정선부터 김환기까지 워싱턴을 홀린 이건희 컬렉션 전시에 최주현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갤러리 입구부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둥근 보름달을 닮았다고 붙여진 조선 백자, 달 항아리를 보러 관람객들이 몰린 겁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 유족이 기증한 2만여 점의 소장품 가운데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인 국보와 보물 20여 점을 포함한 200여 점이 미국 최대 규모의 박물관 재단에 전시된 겁니다. 이건희 컬렉션이 해외에서 전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책과 문방사호를 담아 학문과 출세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병풍 책가도와 조선시대 왕의 어자뒤에 놓였던 궁중병풍 1월 5학도를 지나면 조선 후기 화가 겸재정선이 인왕산을 담아 그린 국보 인왕제색도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섬세한 붓질과 인왕산의 굴곡진 움직임에 푸른 눈의 미국인들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This is my second visit. Korean brush painting and Western oil painting is that in Korean paintings you cannot make a mistake. 관람객들은 김환기의 산울림이나 백남순의 낙원 등 한국 근현대 미술 작품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They were really excited about this exhibit in particular. You get to see just the intricate details. 한 달 새 15,000명이 다녀간 가운데 이번 워싱턴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미국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훔쳐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변압기가 폭발했고 남성 얼굴을 다쳐 치료 중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코너에서 진입하다 직진하는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로를 질주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가 하면 과속하다가 중심을 잃고 결국 전봇대를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전봇대가 쓰러지며 전기가 흐르는 모습이 보이더니 이내 폭발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새벽 미국 마이애미 브리켈시티 인근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훔쳐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 남성은 배송을 앞둔 새 차를 훔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운송회사가 달아놓은 위치 추적 장치로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끼리를 피해 사람들이 달아납니다. 바닥엔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코끼리는 화가 난 듯 공격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 자르칸드 주 인근에서 야생 코끼리 떼가 마을을 습격해 최소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끼리 42마리가 이동하다 사람들과 마주친 뒤 공격한 걸로 전해집니다. 산림당국은 코끼리 떼의 이동을 추적하는 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비틀거리며 지하철 승강장을 돌아다니는 남성을 한 여성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비상 버튼을 눌러 도움도 요청합니다. 그 순간 남성이 정신을 잃고 선로로 떨어지자 여성이 재빨리 달려가 남성을 구조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여성은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이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여성이 미리 눌러둔 비상벨 덕분에 지하철을 빠르게 멈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똘망똘망한 눈망울의 이 아기, 심장이 몸 밖에서 뜁니다. 세상과의 만남도 기적인데 국내 의료진이 힘을 합쳐 이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심장을 몸 안에 넣는 수술만 3차례, 14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만난 아기가 이렇게 견뎌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의지가 강한 아이라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심장이 몸 밖에서 뜁니다. 90% 이상이 출생 전 사망하는 초희귀 선천성 질환, 심장 이소증을 갖고 지난 4월 태어난 설인입니다. 밖에서 보기에 대동맥까지 보일 정도로 심장 전체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상태였던 거. 태어나도 생을 장담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를 살리기 위해 6개 과목 의료진이 뭉쳤습니다. 심장을 몸 안으로 다시 넣는 수술만 3차례. 결국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양쪽 폐가 다 흉곽들을 꽉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심장을 집어넣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설인이는 3D 프린터로 만든 맞춤형 보호대로 재활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14번째 시험관 시술 끝에 만난 설인이가 힘든 치료를 버텨준 게 고마울 뿐입니다. 얘가 못 버텨내면 아무 소용 없는 건데 그 많은 치료들을 다 버텨내는 거 보고 정말 살 의지가 정말 있는 아이구나 했어요. 8개월째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설인이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내일은 추위가 쉬어갑니다. 먼지가 흩어지고 대기질도 회복돼서 바깥 활동에 무리 없는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도에서 시작하고요. 대전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입니다. 낮에는 겨울치고 포근할 텐데요. 서울 11도, 광주 16도로 2자릿수까지 올라섭니다. 특히 남부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입고 받기 쉬운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예년 기온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이 나타납니다. 토요일 비가 오고 나면 일요일에는 10도 뚝 떨어지는데요. 낮 기온 2도에 머물며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